안녕하세요.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 힘이 드네요. 저는 결혼 5년 차고 시아버지께선 정말 가부장적이셔요. 집안일 육아는 맞벌이라도 당연히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웃긴 건 그렇게 가부장적인데도 맞벌이 해도 되고 친정 지원 많이 받았는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셔요. 시어머니도 비슷한데 시아버지가 말로 그걸 많이 나타내시는 편입니다. 아이 임신했을 때 대 이어야 하니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하셨고 딸인 거 알고 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둘째는 그래서 언제 가질 거냐? 손자 생기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겠다. 그러시고 딸 태어나고 나서 주위에 손자라고 거짓말도 하셨어요. 마치 딸 낳은 내가 큰 죄인인 듯이 어휴 내가 부끄러워서 손자라고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 화가 나서 손녀라고 하시면 되죠. 손자 아닌데 왜 손자라고 하셔요? 저는 딸이라 너무 좋은데요.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열받아서 한동안 시댁에 연락도 안 드렸네요. 시아버지는 초반부터 손녀 한 번도 안 안아줘서 아이도 시아버지한테 정이 없었어요. 돌잔치 때 저희 아버지한테만 안기는 거 보고 질투하길래 아버님, 애들도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 알아요. 평소에도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니 저렇게 알고 안기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제사도 명절 제외 4개나 있고 저보고 음식 배우라고 첫 제사 때 그러시더군요. 제 호칭은 며느리. 이제 진짜 이것도 듣기 싫고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며느리 이것 좀 치워라 이러시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들어도 가만히 있으셔요. 남편이랑 이것 때문에 싸웠고 남편은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 거다. 안 바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더 화나서 크게 싸우고 시어머니도 알게 되셨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을 말한 건데 네가 왜 기분을 나빠해. 땡가 가문 제사인데 네가 뭔 상관인데 물려받으란 말이 왜 기분 나쁜데 땡가 가문 제사인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인데 하시더군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제사 물려받으라길래 그거 싫다 했더니 제사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왜 벌써 싫다 그러고 그거로 싸우려들여 하는데 왜 이렇게 애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니? 하시며 저보고 혼내셨어요. 그럼 물려받으라 하면 네 해야 한다는 건지 땡가 가문 제사에 제가 관여할 권리 없다면서 물려받으라는 건 또 물려받아야 하고 뭐 어쩌라는 건지 여자가 노비인가요? 남편 가문에서 결정 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이러면서 제가 기분 나빴던 시부모 말들이 자기들 생각 말한 거고 생각이 다르다고 왜 기분 나빠하고 자기 아들한테 뭐라 해서 싸움을 만드느냐고 내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은 화 한 번 내는 걸 못 봤다 하시네요. 그 화 저는 참 많이 봤는데 말이죠. 이런 무논리에 정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기분 나쁜 소리 다 해놓고 내 생각 말한 건데 뭐 이러고 끝내려 하네요. 저도 제 생각 말한 것 뿐이라고 했는데도 한번 흥분하면 남의 말 안 듣고 소리만 지르는 시모 때문에 제 소리가 묻혔어요. 저런 대화 안 통하는 모습에 더 질려버렸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저런 말 해서 시어머니라도 내가 대신 미안하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 말이 다 맞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 다 참 똑같은 분이다 싶었네요. 남편은 자기 부모 말 잘 못한 거 인정하지만 그분들은 악의 없이 한 말이다. 사상이 원래 그런 분들이라 안 변한다. 그냥 듣고 넘겨라.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고 저런 류의 말을 계속 듣는 거 저는 스트레스라 싸움이 되고 시부모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어머니 전화 오셔서는 제사 이야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결론 안 난 그 이야기에 부부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는 주제인데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저도 이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는 애네. 네가 우리 집 제사에 뭔 상관이야? 하시는 거에 완전 핀트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하긴 그렇죠. 제 가문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 제사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네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고민 안 할게요 어머님 하고 팍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전화 오는 거 차단하고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는지 쉴 새 없이 전화 오는 거 안 받고 있어요. 아, 그냥 잠수 타고 싶어요. 후기.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제가 쓴 지난 내용들 보니 아 저랬지 싶으면서 참 씁쓸하네요. 예전에 힘들어했던 제 모습도 생각나고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잠수 탄 후 집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난리가 당연히 날만한 집구석이었고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막상 터트리니 막 나가자 싶어서 결국 친정으로 도피했고 여차여차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아이 못 준다 그러고 네가 드디어 내 가문에 먹칠한다고 협박하길래 어디 딸이라고 구박만 한 시댁에서 감히 아이를 못 준다고 하냐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끝까지 소송 간다고 하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 데려가면 매일같이 그 집 찾아가서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닐 거라 했더니 그건 또 무서웠나 봐요. 체면이 중요한 집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아이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고요. 자기들끼리 그 집 가문의 제사 잘 지내면서 어떤 소식도 전하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여겨져요. 혹시라도 주저해서 지금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화병이나 더 큰 병에 걸렸을 것 같거든요.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저희 시부가 딱 그러세요. 또 시모는 시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려니 해 이러시는데 본인들이야 평생을 몇십 년 그렇게 같이 살았으니 무뎌졌겠고 당연해졌겠지만 이제 고작 3년 차인 저는 그게 익숙해질 리가 있나요? 결국 병 걸렸어요 제가. 남편도 괜히 중간고시를 하려다 더 힘들어져서 둘이 같이 상담센터 다니며 상담받으며 시댁은 우선 발길 끊었는데요. 결국 상담 과정 중에 알고 보니 그런 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란 남편도 피해자였더라고요. 본인 아버지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알게 모르게 압박, 핍박 받으며 자라서 할 말 하시고 흘려 들으시는 게 최고예요. 두 번째 사연. 합가 원하는 새언니가 제 방을 탐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 16평형 방 2개, 화장실 1개짜리 자가집에서 거주하다 재개발이 되어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작년에 경기도 신도시 54평형 신축 아파트 방 4개, 화장실 2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가족관계는 50대 후반 아버지, 50대 중반 어머니, 30대 초반 오빠, 20대 후반 저까지 넷이며 과거 다른 집에 살 때는 전 제 방도 없이 25년가량을 살다가 이번에 저 삼촌, 오빠 삼촌, 그 외 부모님 돈으로 지금의 넓은 집으로 이사오며 태어나 처음 제 방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왜 이 나이 먹고 독립 안 하느냐 하면 부모님께서 시집 갈 때까지는 절대 독립을 허락할 수 없다는 완강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저도 엄마 보살핌 받고 따뜻한 밥 먹으며 가족들이랑 사는 게 행복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21살 때 자궁의 다낭성 근종들 때문에 수술을 하였고 그 이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지만 불규칙한 생리와 한 번 생리를 할 때 오버나이트를 착용해도 수면 시간에 이불이 젖을 정도로 많은 하혈을 하곤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2-3번꼴 하고 있다 보니 부모님과 가족이 화장실 딸려있는 안방을 되게 주었습니다. 25년 가까이 제 방이 없던 부분과 아무래도 여자로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 가족 전체가 동의했고 안방이라 하여 화장실 하나 있다는 것 제외하고는 방 크기는 3개는 비슷하고 1개만 작아 작은 방 하나는 그냥 서재 또는 창고 이런 식으로 쓰며 부모님 방, 오빠 방, 제 방 각각 잘 나눠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가 10월에 결혼을 하는데 올케가 우리 집에서 합가하여 살고 싶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에 평수 넓지, 브랜드 있지, 월세 내며 살 바에 몇 년 합가하여 모으겠다는 계획과 맞벌이다 보니 추후 2세가 태어났을 시 전업주부인 저희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여유방 하나까지 남으니 괜찮다는 부분으로 합가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 당연히 대찬성이시고 오빠도 올케도 그러하다 하는데 저도 합가까진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화장실 딸린 제 방을 자기들 신혼방으로 쓰겠다며 오빠도 아닌 올케가 바락바락 우깁니다. 저는 정말 근 25년간 제 방 하나 없던 부분과 오빠랑 똑같이 부모님 용돈하고 있고 집을 살 때 투자한 3천까지 하면 죽어도 양보하기 싫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딸렸다는 게 저처럼 하혈을 하는 여성에겐 다 큰 성인이 부모님이나 오빠, 올케 눈치 걱정 없이 알아서 처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게 뭐라고 욕심내느냐, 양보할 수 있지 하겠지만 진짜 중요했습니다.
올케도 화장실은 불편하니 그 부분만 배려해달라는데, 그러면 제 입장은 냉정하지만 분가해서 편히 살지 자기는 편히 살며 왜 저한테 이상 강요하는지 모르겠네요. 냉정하게 우리 가족의 합가를 강요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편한 부분 생각해서 들어와 저한테 당연하게 양보를 강요하니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가족들 전체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 상의 없이 저희 결혼하면 아가씨 방은 저희가 쓰고 오빠 방 아가씨가 쓰는 거죠? 라는 시작부터가 인성 한번 양아치다 싶더라고요. 대놓고 상황 다 얘기했고 오빠와 올케 부모님께 그건 때려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럴 거면 내가 나가 살겠다. 나도 같은 여자라지만 올케한테 그런 생리 문제 보이기도 싫고 다 큰 오빠 아빠 하다못해 엄마 앞에서도 부끄러우니 나가 살겠다 말하니 부모님 오빠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올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래도 신혼인데 어쩌고 화장실 불편하다 등등 제 방을 자꾸 거론하는데 진짜 저도 아직 정식 올케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우이 짓 하며 괴롭히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추가, 저기 전 이 상황만 이야기한 건데 집 사느냐 자식 장가 보낼 돈 없는 부모님이라느니 오빠가 결혼할 돈이 없어서 라는이란 얘기는 대체 왜 있는 거죠? 구구절절 따지기 싫지만 저희 돈 없어서 이곳 투룸 집에서 산 거 아니고 집값 오른다는 정보하에 버티고 산 거였고 현재 아파트 사고도 부모님 충분히 여유자금 있으시고 아직도 아버지 경제활동 하고 계세요. 오빠와 제가 각 3천씩 도와드린 부분 자식으로서 키워주신 효 아닌 효한 부분이고 이사 오면서 새 집에 맞게 새 가전제품 새 가구 또 평수가 월등히 커지다 보니 쓰인 돈에 대하여 드린 부분입니다. 이걸로 재산 싸움 할 생각도 없고요. 오빠가 전세 구할 억까지의 돈은 솔직히 없다만 5천가량의 현금 저축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서도 집 장만까지의 지원은 무리지만 각 5천씩 시집 장가 보낼 계획 잡고 여윳돈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본글에도 썼다시피 올케가 돈 아끼고 추후 아이가 생기면 부탁하고 싶다고 합가하겠다 한 거였어요. 제가 우리 집이 장가 보낼 돈도 없고 오빠가 사고쳐서 모은 돈 없이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요. 막말로 올케네가 우리 집에 해줄 만큼 지원 못 받기에 그냥 형편껏으로 하는 결혼이라 전 이 부분에 큰 불만 없고 제가 이 글을 쓴 요점은 제목대로 내용대로 상의 하나 없이 올케 마음대로 제 방을 노린다는 게 기분이 불쾌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후기, 이번 기회에 집안 회의를 열어서 아빠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아빠도 올케의 의견에 좀 탐탁지 않아 하셨고 제가 크게 고민하자 여러 날 잠 못 자고 고민하시다가 내린 결론이셨어요. 아빠는 오빠 커플에게 시댁 부모 도움 없이 3천만 원은 오빠에게 돌려주고 반반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오빠는 능력에 맞게 집을 사건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독립하라고 하셨어요. 3천 받고 분가하여 독립해 혼자 살라 하시네요. 그리고 더불어 아파트를 팔겠다 하세요. 50평대 아파트가 부모님 두 분이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므로 팔고 투룸 2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남는 자금으로 저희 주택 구매 시 합친 돈 각각 3천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희 결혼 자금에 일절 쓰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만 쓴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빠한테 따로 귀뜸했어요. 왠지 올케가 20평대 아파트까지 탐낼지 모르겠다며 아파트를 이용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라고요. 이곳 댓글 읽어보고 고단수인 올케의 행동에 대비해야겠다 싶어서요. 갑자기 독립이라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아빠가 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따라 보려고 해요. 이 일로 인해 올케랑은 사이가 멀어졌는데 안 보던지 정말 가끔 보는 사이가 되어야겠어요. 저랑 정말 안 맞다고 느꼈네요. 아무튼 모든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올케 단수 높은데? 고단수야. 솔직히 합가에서 살고 싶은 사람 몇이나 되겠음? 아마 합가 핑계로 맨몸 숟가락 젓가락 칫솔 들고 오겠죠. 결론은 올케는 돈 안 들이고 시집 오려는 계획이라 땡전 한 푼 없거나 아니면 쓴이네 부모님 보니 만만해서 같이 살면서 밥 해줘, 애 봐줘 부리고 살면서 왕 노릇해도 되겠다 생각한 듯해요. 이 두 경우 중 하나지요. 돈 없거나 날로 먹거나 분가하라고 하세요. 옛날처럼 대가족 세대도 아니고 서로 불편하다고요. 부모님께 합가하면 쓴이가 독립하겠다고 하시던지요. 딸이냐 며느리냐 택하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